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15회차 2월 1일 수요일 NBA 두 경기고요.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 두 번째는 덴버 너기츠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미러키 벅스와 샬럿 호네츠의 맞대결이고요.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키는 지난 30일 뉴올리언즈전에서 135대 110으로 완승을 기록했다. 자, 이날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50득점과 13개 리바운드로 활약했는데요. 총 야투 26개 중에 20개를 넣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점 슛도 4개 중 3개를 넣은 것을 보니 그날 뭘 해도 다 되는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쿤보의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태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쿤보가 직전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41점까지 올렸다는 점인데, 자, 부상 때문에 몇 경기 쉬고 복귀하더니 최근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태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무릎 통증이라는 그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는지 말 그대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밀워키는 쿤보와 미들턴의 복귀와 동시에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는 중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샬럿입니다. 자, 샬럿은 지난 27일 시카고를 111대 96으로 꺾더니 30일에 마이애미를 잡아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상승세에는 라멜로 볼과 고든 헤이워드의 복귀가 확실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로지어도 꾸준히 득점 볼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볼과 헤이워드 그리고 로지어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벤치가 너무 약한 것이 우려스러울 정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한 덕분에 벤치 뎁스가 상당히 풍부해졌어요. 거기에 로페즈와 쿤보의 골밑 장악력은 단연코 리그 최고 수준인데, 샬롯은 올 시즌 강력한 빅맨들을 만나면 페인트 존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자멸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왔고, 이번 경기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됨. 자, 그렇다면 언더오버를 보면은, 자, 미러키는 최근 4경기에서 경이로운 공격력을 보였고 디트로이트전에서도 150점을 퍼붓고 20점 차의 가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인디애나전에서도 141점을 뽑았고 펠리컨스전에서도 135점. 자, 미러키가 시즌 초중반 가장 고전했던 이유는 3점 슛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펑펑 터지는 모습이 보이고 크리스 미들턴과 조잉글스, 웨슬리 매튜스 등이 복귀하면서 코트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러키고요. 이것이 좋은 3점슛 성공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덕분에 쿤보의 골밑 돌파 위력도 더욱더 살아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오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미러키는 쿤보와 미들턴이 복귀하면서 서서히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샬럿이 최근 상승세라지만 빅맨을 상대로는 항상 무너졌기 때문에 미러키 승리, 미러키 핸디슨까지 보고요. 다득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14회차 453.50 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 주력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덴버 너기츠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자, 덴버는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는 바람에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자, 하지만 같은 기간 멤피스도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이 보였고 덕분에 서부 1위를 지킬 수 있었다. 자,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29일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자말 모레이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복귀하면서 100%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자, 요키치는 엔비드와의 매치업에서 완패를 기록했는데 특히
수비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좌동문 수준의 수비로 인해 엔비드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수준의 경기를 보였던 덴버였습니다. 자, 다음은 뉴올리언즈입니다. 뉴올리언즈는 최근 8연패를 당했고 어느덧 서부 8위까지 떨어진 순위를 기록 중이다. 자, 지난 11일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한 게임 반차로 쫓기는 등 이대로는 플레이오프조차 장담 못합니다. 부상 때문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경기 휴식을 취했던 잉그램은 이번 경기 복귀한다. 그리고 덴버는 머레이가 무릎 관리 차원에서 한 경기 쉬어간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올리언스의 승산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 뉴올리언스는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맥컬럼은 아직까지도 지쳐 있으며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라는 일정 또한 야속할 정도입니다. 자, 반면 덴버 같은 경우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4일을 쉬었고요. 덴버의 홈코트 어드밴티지 또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뉴올리언스가 올해 유난히 덴버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핸디캡 정도는 만들어갈 거라 예상하고 접전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오버인데요. 이번 경기는 언더를 노리는 편이 낫다. 왜냐?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덴버가 모두 106점 이하에 그친 바 있다. 자, 그리고 최근 공격력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데 지난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도 99점, 그리고 뉴올리언스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99점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미러키전에서도 99점, 게다가 이번에 자말 머레이가 빠지게 되면 득점력 손해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자, 이번에 머레이가 빠지게 되면 득점력 손해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뉴올리언스도 잉그램이 복귀하고 야투 감각을 영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고 이것이 낮은 득점 볼륨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맞대결의 최종 스코어 합계도 고작 200점이 되지 않은 197점이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언더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덴버는 최근 수비력에 문제가 있고 머레이가 이번 경기 결장, 그리고 뉴올리언즈도 마찬가지로 득점 볼륨이 대폭 떨어져 있는 상태의 경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은 덴버를 가되 핸디캡은 뉴올리언즈 핸디승을 한번 노려보고 저득점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클릭하셔서 프로토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